뭔지는 모르겠는데, 음, 이제 조금 뭔가 음, 이게 분별이구나. 음, 이걸 좀 어느 정도 좀 음, 감을 잡은 음, 느낌이 들어요. 아, 음, 이게 분별이었구나. 아, 음, 이건 분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 음, 이것도 분별이었구나. 음,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와닿는 게 음, 이 계속 들으니까 음, 좀 그게 좀 이어서 들으니까 그런 좀 좋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이렇게 네, 자꾸 끊기니까 이걸 생각을 네, 못 했었는데,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하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참여하는 게 좋아요. 네, 지금부터 22년 6월 25일, 제2차 가행정진 둘째 날, 셋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에, 그, 우리 아니 비설신의의 보이고 들리고 냄새로 또 맛으로 또 몸에 느껴지는 감촉 그리고 마음에 느껴지는 것, 이 다르게 말하면 분별되는 것, 아는 것, 느껴지는 것 같은 겁니다. 이렇게 분별되어지는 그것을 분별하느라 그 분별 속에서 이 근본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생각으로 찾는 것은 분별 속에서 찾는 겁니다. 그 분별 속에서 만약에 이것이 찾아진다면 분별 가운데의 일이겠죠. 그런데 분별 이전이죠. 분별 이전이 어려운 게 아니라 분별에 속지 않으면, 분별에 빠지지 않으면 이것이 그대로 분별 이전입니다. 분별이 되지만 분별에 빠지지 않으면 이것이 그대로 분별 이전입니다. 여기다가 이름을 자기라고 하든 본성이라고 하든 본래 면목이라고 하든 불성이라고 하든 모양새를 보지 않으면 모양새는 있지만 모양새에 집착하지 않으면 모양새를 분별하기에 급급하지 않으면 모양새가 없는 게 아니고 모양새가 있지만 즉 분별되어지는 다 분별이 되어지죠. 그렇지만 그 분별되어진 것을 나누는 데에 분별하는 데에 마음이 거기에 떨어져 있지 않으면 그러면 그대로 이것이 본성인 겁니다. 마음이 분별에 가 있지 않으면 뭐 본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것이 본성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 할 때 찾지 않으면 그대로가 본성인 겁니다. 이 본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다가 붙인 이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살고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 줄 알까요? 그냥 원래 이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렇게 살 줄 알잖아요. 지식은 배웠지만 태어날 줄 아는 것은 배우지 않았잖아요.
이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은 배운 게 아니죠. 이렇게 살아갈 줄 아는 능력은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이라고 한다면은 그 능력도 분별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래서 능력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 능력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면 나타나기 이전 자리가 뭐가 또 따로 있느냐? 이전 자리가 따로 있는 줄 아시면 안 됩니다. 그 이전 자리라는 건 따로 없습니다. 지금 분별에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이 분별 이전 자리인 겁니다. 이대로가 분별 이전 자리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이것이 믿어지면 그냥 이 사실과 하나가 되어버리 그렇게 되면 이 사실을 생각으로 그런 거 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러하면, 자기가 진짜로 이러하면 더 말할 것이 없지요. 더 이 진리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말로만, 생각으로만 보고 듣고 하는 이것이 이대로 진리 아니냐, 이런 말을 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마음에 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괴로움이 있는 원인이 분별심 속에, 분별에 떨어져서 그렇죠. 분별심 속에 있어서. 그렇다고 분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떨어지지 마라, 거기에 빠지지 마라, 거기에 속지 마라 이러죠. 이 따로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본성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 본성이라는 게 있어서 본성에서 모든 게 나온다고 생각한 거 틀렸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본성이 있고 거기에서 무엇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둘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그 즉심시불이라고 하죠. 즉심. 즉이라는 것은 나오는 곳과 나온 것이 하나라는 말이죠. 이 분별심, 이것이 분별이 나오고 있는 곳입니다. 나오고 있는 곳과 나오는 분별심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오는 자리가 따로, 공자리가 따로 있는 걸로 막연하게 마음에 그렇게 두고 있는 분들이 계시길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려고,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이 그냥 인연 따라 나오고 있는 마음이니까 그것을
컨트롤 하려고 하니까 괴로운 겁니다. 컨트롤 되지 않습니다. 컨트롤 한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마음을 바꾸고 싶다는 겁니다. 컨트롤 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 컨트롤 하려는 그게 시비심입니다. 그것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순종이죠, 순종. 시비하지 않는 것. 어떤 마음들이 있어도, 어떤 마음들이 생겨도, 어떤 마음이 나와도, 그것의 색깔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 마음의 정체가 드러나면 그대로 그 마음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정체라는 것은 그 어떤 마음도 그냥 그대로 공한 마음이죠. 그대로. 그래서 자기가 오히려 그 마음에 순종하는 것이지, 그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한다 하면은, 자기가 없는 것이 순종이 되죠. 일어나는 마음에 순종이 되는 거죠. 자기가 있으면 그 마음을 갖고 시비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비하지 마라, 분별하지 마라 하는 말은 일어나는 마음에 시비하는 것이 그게 집착이죠, 집착. 이제 자기 원하는 게 따로 있고 나오는 마음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따로 있어서 괴로움이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 가만히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꼭 좋은 길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지.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삽니까? 원하는 것도 집착 없이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보면은 따로 원하는 게 없어지겠지만, 어찌 우리가 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이 마음들을 자기 마음이라고 붙잡고 그 속에서 괴로워해야 되나요, 우리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마음들,
그 마음들이 자기라면 그 마음이 없어지면 자기 마음도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마음들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하지만 자기는 아무 변화가 없죠. 자기 느낌에 자기는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계속 그냥 있잖아요. 마음은 생겼다가 사라지지만. 근데 어찌 그 생겼다가 사라지는 마음을 그것을 자기 마음이라고 뭐 상대방에게 마음 변하지 마라 그러는데 마음은 변합니다. 마음이 변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의리를 지킨다든가 뭐 그런 걸 할 수 있지만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변했다고 해서 놀라지 않을 수 있잖아요.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겼다가 사라지는 마음이 그 사람도 아니고 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마음이 자기 마음도 아니고 이 헛개비 같은 마음의 그림 속에서 그 그림 속에서 그게 마음의 그림인 줄 모르고 그게 실상인 줄 알고 살고 있으니 그것의 변화에 따라서 좋았다가 괴로웠다가 하죠. 이것이 마음이 그린 그림인데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마음이 그린 그림에 속아서 그러고 있어서 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일 하루 종일 이런 공부를 하면 좋겠죠. 가장 중요한 게 이거니까. 마음이 그린 그림에 속아서 하루 종일 그 속에서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따라다녀도 따라다니지 않은 느낌이 있죠. 그런 느낌이 아마 본능적으로 있을 겁니다. 하루 종일 마음을 따라다녀도 아무 곳에도 가지 않은 느낌. 우리는 실제로는 아무 데도 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게 실상입니다. 하루 종일 그림을 따라다녀도 아무 데도 가지 않은 평생을 이 일 저 일을 겪으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살았어도 아무 일도 겪은 적이 없고 아무도 만난 적이 없는 것과 같은데도 불구하고 기억 속에서 이 마음의 그림자 속에서 집착이 되고 상이 남아서 그 생각 속에 빠져서 이게 상이죠. 이게 그 속에서 울고 웃고 그래서 괴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덕보부님 말씀하십시오. 음소거 되어 있습니다. 가인승진의 보고만 있으니 너무 심심해서 저걸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한번 들었습니다.
요즘 제 주위에 보면은, 집들이 이제 오래된 집들은 허물고 막 이렇게 재개발인지 재건축인지 한다고 막 이러고 있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아프다고, 이렇게 아픈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뭐 안 보이면 돌아가셨다 그러고, 그리고 또 이제 뭐 길거리 뭐 번화가를 가보면 항상 사람으로 붐비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항상 같은 사람이 아니고 어느 사람은 또 이렇게 후퇴하고 어느 사람이 또 서로 합류하고 이래가지고 항상 그 거리는 항상 변함없이 사람들로 이렇게 넘쳐나거든요. 네. 그래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모든 상이 아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 네. 모든 상이라는 게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모든 상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뭐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관찰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상이 아님을 본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죠. 그러니까 뭔가는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자꾸 무너지고 있고 네. 그 어느 날에는 이제 오래된 거는 부셔지고 사람들도 뭐 매일 매일매일 사람들이 같은 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없고 모든 이런 주요 환경들도 계속 바뀌고 있고 결국은 그 뭔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럼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그 상은 매일매일 다른 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에는 이제 점점 뭔가 이렇게 도태되어 가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눈에서 없어져 버리고 또 새로운 어떤 뭐가 생기고 이럴 때 그 상이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상은 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이는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본 사람들은 어제 내가 봤던 사람이 아니고 뭔가 그 하루 동안이지만 뭔가 그 몸의 세포 변화라든지 뭔가 변함이 조금 그 늙음을 향해서 뭔가 변해갔을 거고 그냥 그 매일매일 그 보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집 같은 것도 뭐 처음에는 이렇게 지어놨지만 어느 세월이 흐르다 보면 어느 쪽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걸 이제 전부 다 철거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오고 또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도 계속 그게 이제 교체가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게 정말 이 고정된 어떤 상이 있다고 할 수 있나 모든 것이 상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우선은 네. 그런 생각이라도 들어야죠. 네. 지금 자기가 본 사람이 우리는 그 사람인 줄 알잖아요. 그게 내가 본 것이 저 사람인 줄 알죠. 근데 그게 분별 속에서는 분별하자면 저 사람이지만 그게 전부 자기 속의 일입니다. 예. 그러면 상이 네. 아니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됩니까? 아니 뭐 세상을 보면서 내가 어제 본 것이 지금 보는 것과 다르니 이게 한순간도 가만히 있는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런 공부에 관심을 이 진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제
시초에 이제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예, 그것이 상이 아님을 본 것이라고 할 수는 없죠. 예. 그런 관심에서부터 이제 점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죠. 아, 이러네 하면서 이제 점점 이쪽으로 관심을 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제 봤던 사람이 네, 오늘, 내일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고정된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계속 조금씩 변해되고 이제 허물어지고 하면서 어느 날에는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나는데 그 매일매일이 고정된 상이라고 그럼 고정된 상은 어떤 걸 고정된 상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네. 그렇게 변하지 않아도 그 이전에 지금 내가 본 이 사람조차도 상이 아니다. 지금 상으로 본 그거조차도 상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변해서 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 보는 그 사람도 상이 아니다. 네, 지금 보고 있는 그 상조차 상이 아니다. 예, 그 상조차 없는 거다. 없는 거다 할까요? 그 상조차 그 상조차 상으로 보면 안 된다. 그러면 네, 집조차 상이 아니다. 네, 그 집조차 그 집으로 보면 안 된다. 음. 그냥 집, 어느 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듯 하다, 이렇게. 집인 듯 하다, 있는 듯 하다. 고정되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게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고 변하기 때문이 아니고, 상이, 처음부터 그렇죠. 처음부터 상이 아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상이 아닌 거죠. 예. 음. 있는 것이 없어질 수는 없어요. 아예 애초에 처음서부터 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예. 이거는 조금 분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큰 병에 걸린 것 같은 착각에, 예를 들어서 무슨 암 검사 같은 이런 걸 하잖아요. 네. 그럼 내 생각에는 틀림없이 아닐 것 같은데, 그거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그거 나오는 시간 동안 막 마음을 졸이거든요. 네. 나는 안 걸렸다, 나 다 죽는다, 이렇게 매몰돼 있다가, 그게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결과가 탁 나오면은, 그때는 기분이 그냥 다시 태어난 기분이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새롭고, 막 너무나 막 아름답고, 막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게 한 2, 3일 동안은 그런 기분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럼 그 순간도 분별에서 벗어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주 즐겁고 행복한 분별 속에 있는 거죠. 그 감정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아무 집착도 없고, 네. 욕심도 없고, 막 모든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네. 햇볕도 아름답게 보이고, 막 이 바람도 좋고, 막 이런 아무 분별도 없고, 막 자식에 대한 애착도 없고, 단순히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그냥 행복하고 그런 날이 한 며칠 이렇게 지속이 되는데, 그런 거는 분별이 떨어진 상태가 아니고, 네. 그냥 분별 그것도 속에. 네. 네? 네. 분별 속에 있는 거네요. 네, 네. 뭔가 좋은 마음이 있잖아요. 좋은 마음. 네. 네. 이거는 그런 좋은 마음과도 상관이 없는, 좋지 않은 마음과도 상관이 없고, 좋은 마음과도 상관이 없고, 아무런 마음과 상관이 없는.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무런 마음과 상관이 없는 이게 자기라고 한다면 자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런 마음과도 상관이 없는 것이 자기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좋은 마음이 있으니까 아니네요.
네. 그때는 기분이 좋고 이렇게 예. 기쁘고 하니까. 예, 그때 음. 좋다는 걸 아는 성품, 그죠? 좋다는 거를 아는 성품, 그것은 항상 변함이 없잖아요. 그 자리에는 변함이 없는데,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그 마음은 변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며칠 동안은 그 음. 좋다는 그 기분 속에서 계속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도 그 좋다에 이제 그 좋다는 그 분별이라는 말씀이죠. 그 본인이 한번 보십시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뭐 그때는 뭐 아무 걱정이 없거든요. 아무 걱정이 없이 그냥 온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음, 일을 있는데 음. 그거는 분별이 없어서 그런지 그럼 주님 말씀은 그것도 분별이다. 좋은 기분에 빠져 있으니까 분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좋은 기분 아닙니까, 그거는. 뭐 집착도 없고 좋은 쪽에 어쨌든 좋은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이게 이 분별과 상관없이 분별을 벗어나서 이것이 딱 선명한 느낌이 드는 것하고 또 그런 기분하고는 다르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그냥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그 기분 좋을 때, 그 기분 좋은 줄 아는 성품에는 기분 좋음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그 어떤 마음의 상태에도 떨어지면 안 됩니다.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어떤 마음의 상태에도 그리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그 제가 그 분별이 떨어졌을 때가 어떤 현상이었나 하면 네, 저를 구속하고 있는 그 분들이 뭐 이렇게 제가 불편해하는 그런 습들이 저하고 분리가 돼가 공중에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저런 것 때문에 괴로웠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건 거의 무슨 한순간에. 말씀이에요? 예? 공중에 뜨더라고요? 아예 제가 갑자기 저는 여기 있고, 거기 뭔가 공중에 이렇게 그 감정들이 공중에 떠가면서, 와, 저게 나를 괴롭힌 저런 감정들에 내가 되게 시달렸네. 이러면서 그게 분리가 되더라고요. 저하고. 저를 구속하고 있던 그런 그 불편함들이 공중에 떠갖고, 뚝 떨어지고 저는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그거는 경계인 것 생활하면서, 같습니다. 예? 예? 그거는 경계인 것 예. 같습니다. 이거는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뜨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데 순간적으로 제가 길을 가면서 갑자기 마트에 내가 이 카트를 메고 가는데 갑자기 저는 혼자 뚝 서 있고 그런 게 딱 근무가 분리가 되는데 그럼 나중에 내가 여기서 완전히 났을 때 저런 상태가 되겠네 하면서 지금 그런 생각에 자꾸 을 하게 있는데 이것도 뭔가 잡고 있는 건지 내가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그때처럼 그런 분들이 떨어져 나가고 나만 남는 그런 상태가 되겠다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하는데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분리법이라 둘이 아니다 그랬죠. 예. 그 습이 그대로 공하다는 얘기지 자기와 습이 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체험을 갑자기 백터당탄에 그렇게 하니까 그것은 아마 의식적으로 예.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죠. 예. 뭐 자기가 자기 몸 바깥에 나가서 자기와 다른 사람을 보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몸 바깥으로 우리가 뭐 나가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시공을 초월해서 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게, 또 하여튼 제가 불편해하고 이런 감정들이 공장에 ปุ๊ 떠버리는 거예요. 네. 뭐 그래서 온갖 지금도 이제, 현상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온갖 현상이. 네, 색이 그대로 공이다 했죠. 색이 그대로 공이다. 이게 분리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색이 뭡니까? 이름 있는 모든 것을 색이라고 하죠. 느껴지는 모든 마음이 색이죠. 그 색이 그대로 공한 겁니다. 바른 안목으로 보면. 그래서 이 공부에 안목이 생긴다, 안목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것이지 뭐가 분리되고 뭐가 떨어져 나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이대로 그냥 이 분별심이 그대로 공하고 이 욕심이 그대로 공하고 그러면 그걸 아예 생각을 지워버려야 되겠네요. 자꾸 그 기억에. 예, 나중에 그런 상태가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다른 상태를 구하지 마시고 네. 지금 순간순간 지금 말씀하시는 이것이 그대로 공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그대로 공하지 어떤 상태가 되는 게 아니죠. 다른 어떤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미 지금 이대로 공하지 않습니까? 물론 공하다는 생각을 해서 해봤자 소용이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대로 이미 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공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깨닫는 거죠. 이미 이러하기 때문에 깨달으라고 한 것이지 이미 이러한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수행으로 바꿔야 된다면 자기의 노력으로 공하게 바꾸려고 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깨닫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라 이미 이러함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 잘못 보고 있으니 잘못 알고 있으니 이미 이러함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깨달으라 그러는 거죠. 네. 다음 김법우님. 네, 말씀하십시오. 방금 음소거 하셨다가 다시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저는 나라는 착각의 내가 현재 39살 인생에서 제일 괴롭고 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네. 스님의 법문을 듣고 진짜 놀라움을 느끼면서도 마음이 많이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있는데 그 공부하는 것이 너무 좋은데 이것도 생각이 되어가지고 더 깊은 아상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괴로움이 곧 답이라는 이런 너무 좋은 공부가 너무 좋으면서도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되 함이 없이 하라 이 얘기를 마음을 느끼면서도 이걸 제가 실천해 나가는 게 좀 어려운 게 너무 지금 좀 뭔가 답답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는 게 좋을지 여쭤보고 싶어요. 자기가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첫째. 근데 법우님은 이 공부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저 이거 공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달 정도 혼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공부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는데 이 스님 말씀 듣고 되게 좀 또 다른 불교가 이런 건지 모르고 있다가 이런 놀라운 거라는 걸 느끼면서 이제 공부하면서 많이 안정되어 가고 있는데 너무 좋기도 한데
또 거기에서 또 내가 너무 이렇게 공부에만 또 공부에 집착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부를 하루라도 안 하면 좀 무언가라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요즘에 들어서 좋으면서도 불안한 그런 감정. 근데 여기 그 공부 참여하시던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처음 어떻게 알고 처음 참여하셨나요? 구독자이고요. 그 네이버 카페 아, 가입해가지고 그 공부한다는 소식 보고 네, 도시 아, 내고 이렇게 네.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 참여하신 거죠? 네, 처음 왔습니다. 예. 처음 뵌 것 같아서. 음, 어, 그, 자기가 함이 없이 한다 하는 것은 말은 함이 없이 해라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내가 함이 없이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는 자체가 전부 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사실을 바로 보면 함이 없어요. 우리가 내가 한 것이 전부 함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네, 그런데 사실 보면 이게 다 날아가 버리고 없지 않습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죠. 예. 사실을 바로 보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계속 자기가 하는 게 있는 줄 알고 살죠. 네, 그래서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네, 한 게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사니까 네가 함이 없이 하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미 함이 없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사실을 네. 바로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분별 속에 생각 속에서 빠져서 살잖아요. 네, 그것이 마음의 그림 속에 빠져서 사는 거니까 그것이 실상이 아니다. 이것이 실상이 아니다. 네, 근데 실상이 아닌데 우리가 실상인 줄 알고 그냥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 푹 빠져서 좀 재밌게 말하자면 무슨 영화 또는 드라마 속에 우리가 그 속에 쑥 들어가서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은 야야 그거 진짜 아니야. 네가 지금 그거 드라마 찍고 있는 거야. 일로 나와봐. 그거는 진짜가 아니잖아. 진짜 삶이 아니잖아.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뭐 억지로 말하자면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는 이게 전부 진짜인 줄 알고 이것이 딱 이렇게 있는 줄 알고 마음의 그림 속에서 그것이 마음의 그림인 줄 모르고 사니까 심각한 거예요. 괴롭고 좋을 때는 좋을 때가 많습니까? 힘들 때가 더 많지. 이 속에서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괴롭다고 해도 좋은 것에 빠져 있어도 될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것이 실상이 아니니까 진실을 바로 깨닫고 살아야 되죠. 좋더라도 바로 알고 살아야지 이 바보처럼 잘못 알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소리를 내는 이유는 생각하고 상관없는 거거든, 이거는. 그죠? 그래서 자꾸 생각과 상관없이 이렇게 건드려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워낙 생각으로 그려진 그림 속에서만 빠져서 살면서 계속 생각으로 뭘 하려고 하니까 그냥 생각과 상관없는 차원의
이런 자극을 자꾸 해보는 겁니다. 이런 자극을. 이 소리에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게 뭔가 울림이 있을 수 있거든. 울림? 뭔가 쓱, 탁, 뭐가 탁 이 소리가 선명하게 들릴 수도 있고 자기한테 이게 쑥 들어올 수도 있고 이 소리가 자기로 탁 자기하고 이 소리가 하나가 되어버릴 수도 있고 오늘 오전에 말씀하셨던 보부님처럼 이 종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종이 듣지요. 그랬나? 종소리가 듣지요 했나? 종이 듣지요.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고 이게 그럴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깊숙이 뭐가 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본성이라는 게 깊숙이 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딱 그대로 전혀 숨겨져 있지 않아요. 전혀 밑바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본이다, 바탕이다 이런 말들도 하던데 그러면은 뭔가가 이 분별되는 것 말고 뭔가 바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색이 그대로 공이다. 이 소리가 그대로 공인 거야. 이파리가 그대로 뿌리인 거예요. 이 나타난 이것이 그대로 뿌리인 거예요. 이게 그대로 근본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뿌리가 근본이 바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분별로서만 자꾸 이런 말을 들으면 또 분별로서 이걸 이렇게 상상하거나 찾아내려고 하거나 그러는데 그래서는 소용이 없고 왜? 하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법이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생각과 상관없는 것이다. 이런 게 힌트가 되죠. 이거 아무 생각과 상관없는 것이다. 특별히 이걸 막 느끼려고 하면 안 돼요. 네. 이거는 무슨 어떤 느낌이 와닿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느낌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 어떤 느낌을 기다리면 안 돼요. 그냥 생각과 상관없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봤자 이거는 소용없다. 생각과 상관없이 그냥 들리잖아요. 그냥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교육을 워낙 생각 속에서 살고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하게끔 교육을 받아와가지고 그래서 생각에 덮여가지고 생각과 상관없는 이거는 누구나가 똑같은데 이미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생각 속에서 이걸 또 생각으로 또 돌아가는 거야. 생각 속에서 이러고 저러고 법문을 들으면 그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으로 어쩌고 저쩌고 법문에서 이렇다고 했잖아요. 이런 말 들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를 듣고 그 내용을 지닐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쓱 마음속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할까요? 네. 아무튼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분별에서 딱 벗어났을 때에 그러니까 벗어난다는 것도 좀 그렇죠. 이걸 좀 분별에서 벗어난다 해도 꼭 뭐가 분별이 있고 거기서 막 벗어나야 될 것 같고 그런 이미지를 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생각과 상관없는 일이다. 네. 예. 네. 그런 정도가 힌트가 될 수 있을까? 네. 감사합니다. 예. 꾸준히 공부해 보십시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원경보부님.
네, 스님. 어, 저는 고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제 다른 법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진도가 잘 나가고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환희심도 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부러운 마음도 나고, 저는 잘 이렇게 뭔가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제 그런 마음들이 좀 납니다.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이제 법문을 접하는 제 스스로의 어떤 태도나 그뭐 어떤 열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약간 예전 같지 않고 뭐 예를 들면 뭐 새벽에 일어나서 시간이 있어서 유튜브를 딱 이렇게 켜서 보면은 예전 같으면은 뭐 이렇게 법문을 틀어서 이제 듣는다거나 이제 그랬을 텐데 요즘에는 또 여러 가지 잡다한 그 관심사에 대한 그런 것들을 또 보다가 아 법문을 듣자 또 이제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서 이렇게 법문을 듣고 이제 그러다가 다시 또 잠이 들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 이제 자꾸 말씀하실 때 관심이 계속 있어야 되고 또 이제 간절하게 원해야지 이제 이게 되지.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 종이를 펴올 수 있겠냐라고 이제 가끔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 제 스스로를 이렇게 볼 때 진행이 참 잘 안 된다. 근데 그런 느낌을 자주 받고 있습니다, 요즘에. 네. 그게 좀 고민이라면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무엇을 해드리면 될까요? 계속 법문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스스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겠죠. 어떤 진전이 있으신가요? 처음이랑? 제가 작년 11월 달에 이제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 주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제 마음속에 어떤 덩어리 그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뭐 죄의식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한 그런 덩어리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그 제가 스스로 자꾸 이제 그 불편하게 느꼈던 거 그런 것들은 많이 이제 사라진 것 같은데 이제 그 이후에 뭐라 그럴까요? 이제 다시 이제 직장 생활을 다시 이제 시작을 하고 직장 생활을 진행하면서부터는 또 이제 직장 생활 자체에 또 너무 이제 많이 시간과 그 생각들을 많이 쏟다 보니까 이제 법문 쪽에 좀 소홀해지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소홀하면 공부가 안 되죠.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막상 어떤 시간이 생겼을 때 손이 법문으로 가느냐 아니면 다른 잡다한 관심사로 가느냐 이게 관심사로 요즘엔 더 먼저 가는 것 같아서 네. 그럼 공부 못하는 학생이 되죠. 뭐 그래서 네. 크게 아쉬운가 보네요.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뭔가 해결하고 싶은 그런 덩어리들이 몇 개가 더 있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탁 이제 뭔가 깨트리지를 아직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게 별로 아쉽지 않은가 보네요. 뭐 그렇게 급하지 않은가 보네요. 살만하신가 보네요.
너무 좀 오래 갖고 있어서 네. 좀 무뎌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오래 갖고 있으면 그렇게 무뎌지죠. 습관화가 돼서. 네. 음, 아무튼 지금 요즘 상태가 좀 그렇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그래도 오늘 말씀을 하신 것은 또 참여도 하시고 말씀하신 거 공부 시간에 계속 참여하고 계십니까? 네, 되도록이면 계속 참여하고 있고요. 어제만 좀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참여는 계속 하고 계시는군요. 네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뭐든지 하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효과가 네.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적극, 이 공부는 원래 어떻게 해요? 다 출가해서 예전에 스님들 다 출가해서 공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모든 것을 버리고 오로지 이 공부를 위해서 출가해서 공부를 해도 공부가 될 똥 말똥. 이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거 다 하시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서 하는데 그조차도 심혈을 기울여서 마음이 관심이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고 할 일은 하되 관심이 여기에 많이 있어도 공부가 될똥 말똥한 판에 그 공부가 그렇게 뭐 적당히 뭐 그냥 유튜브에 있는 법문 좀 듣고 물론 법우님을 이거는 이제 법우님은 공부 시간에 열심히 참여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도 충분치는 않은가 보죠. 그죠? 물론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도 뭐 다른 것에 관심이 가고 다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 정도의 마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관심이 여기 오로지 있어도 될 똥 말똥한 판에 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이런 분별 속에서 사는 습관이 이게 왜 밀가루에 기름 부어 놓을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기름을 부어 놓으면 푹 배어버렸다. 우리 이 습 속에 푹 배어가지고 여기서 다시 기름을 분리해내는 것은 이만저만 어려운 일이 아니다는 비유겠죠. 그 밀가루 기름 비유는. 그런데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냥 워낙 이 분별의 길이 들어져서 그 같은 그런 식으로만 계속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다람쥐 쳇바퀴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근데 계속 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같은 쳇바퀴를 돌면 그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네.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심혈을 기울이는 만큼 자기가 마음의 정성을 쏟는 만큼 마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만큼 그렇다고 뭐 다른 것에 관심이 전혀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가긴 갑니다. 다 가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분들께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그렇게 해서는 부족하다. 뭐 다른 것들이 더 관심 가고 더 좋고 한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누구나가 다. 그렇지만 진짜 이 색깔의
속고 사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 하는 마음이 딱 있으면 이제 그 힘으로 인해서 공부가 조금씩 되어지는 거죠. 이 분별의 습에서 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말 원하느냐, 가장 원하는 게 이거냐, 그런 거 중요합니다. 가장 원하면 우선 또 속기도 하고 하면서도, 근데 왜 가장 이것을 원할까요? 이게 가장 좋으니까 원하지 않겠어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먹던 거라서 이것이 얼마나 맛있는 건지를 몰라서 그렇지. 네. 음식으로 말하자면 가장 맛있는 거니까 이것을 결국은 가지려고 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이게 당연히 원래의 우리 그 실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맛있든 맛없든 당연히 실상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그거는 당연한 일이지. 그죠? 그런데 그 분별에나 속고 이러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안 속고 살아도 다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집착 안 하고 살아도 잘 살 수 있는데 그게 더 좋은데 굳이 집착 속에서 분별 속에서 그것을 즐기면서 사는 게 그게 더 좋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다 버리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닌데 우선은 관심을 여기도 쏟아야 되죠. 뭐 지식 공부도 학생들이 공부할 때는 오로지 그 공부만 해야 집중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할 거 다 하고 공부하면은 성적이 안 좋잖아요. 오로지 그 공부만 해야 되잖아 할 때는. 나중에 공부 다 하고 나서 그때 가서 놀면 되잖아요. 그러면 더 좋잖아요. 근데 그럼 뭐 그 지식 공부도 하면요 그런데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거는 공부 다 끝나고 나서 논다 하는 것도 좀 그거는 말이 안 되지만 그리고 그 다른 잡다한 것들이 우선은 더 좋으니까 그것을 할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더 좋으니까. 근데 이게 더 좋으면 여기에 관심이 더 많겠죠. 우린 좋은 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이게 더 좋습니다. 해보십시오. 그 본인의 어떤 상황이 조금 역경계 쪽으로 가까이 가면은 더 법문에 관심이 더 많아지는 것 같고, 그렇죠. 조금 순경계 쪽으로 좀 흐르는 것 같으면은 그 힘이 좀 약해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학은기 중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조금 살만하면은 그 살만할 때에 시험 안 칠 때 평소에 항상 공부를 해놔야 시험 칠 때 잘 치잖아요. 성적이 나오잖아요. 근데 시험 칠 때만 벼락 공부해가지고 성적이 잘 안 나오잖아요. 네. 이건 벼락 공부 절대 안 됩니다. 지식은 벼락 공부도 되긴 되지만 이거는 벼락 공부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법회 시간 내내 이런 자극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자극을 드리니까 계속 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해제 법우님. 네, 스님. 예, 제가 그 전부터 그런
저는 어쩌다 가끔씩 저 순간에 예기치 않게 숨을 들이쉬면서 이렇게 울음 끝에 그치는 슬픈 느낌, 그 울음이 그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어쩌다가 가끔씩 예기치 않게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여쭤보고 싶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가끔씩 순간에 음. 저기 예기치 않게 이렇게 숨을 들이쉬면서 이렇게 흐느껴 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울다가 그치는 그런 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 아니, 그렇게 운다는 거예요? 그냥 슬프지도 않은데 예. 그냥 이렇게 있다가 가끔 그렇게 그런 경우가 어쩌다가 어떤 상황에서 있더라고요. 그런 그냥 어떤 상황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있어요. 그냥 이렇게 뭐 일을 하다가도 그러면 그때 갑자기 이렇게 슬픈 이렇게 울면서 슬프게 그치는 그런 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울음을 뚝 그치는 이렇게 흐느끼면서 그냥 이렇게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뭐 바라는 것도 아니고 또 기다린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래서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울음을 그치지? 슬프게? 그냥 그런 경우가 어쩌다 있었어요. 슬프게 울음을 그친다고요? 예. 그 슬프면은 우는 거지 슬프게 울음을 그친다는 거는 뭐예요? 울다가 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그쳐요. 근데 아니 이게 왜 갑자기 이런 게 어쩌다가 이렇게 오지? 그게 항상 궁금한 생각이 그럼 있었어요. 그럴 때 옛날에. 마음이 좀 슬픔이 좀 있어요? 그럴 때의 마음이? 아니요, 저는 슬픈 거는 없었어요. 아니 그럴 때 그 순간에 느껴지는 게 예, 이게 슬프게 울다가 그친다고 하시니까 예, 예. 근데 그 전에 슬픈 것도 없었고, 근데 그냥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일을 하다 어쩌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이제 그런 궁금증은 그러면 내버려 이렇게 두세요.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상관이 있으면 어쩌겠어요. 아니 근데 왜 그런 게 왜 음. 내가 전자에 울다가 어떻게 됐나 그 울을 일이 있었나 막 그런 생각이 또 갑자기 들기도 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 파헤치는 거하고 이 공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거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일체의 경계에 대해서는 이 네. 공부의 차원에서는 아무런 그런 거에 관심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공부와 관련이 돼서 물어보신 건가요? 네, 아니 그게 언제부터 궁금해졌어요. 항상 한 1년에 한 두세 번쯤 그렇게 막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어쩌다가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이제 그랬어요. 근데 우는 건 아니고 그렇게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도 않은 거고 또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또 뭐 이렇게 생각도 안 해본 거였는데 그러니까는 그랬어요. 네. 뭐 별별 현상이 다 나타나는데 그런 현상은 뭐 그냥 그런 현상 뭐 이유가 있어서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이 공부하는 분들은 어떤 현상에 관심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네. 됐으니 감사합니다. 네. 예. 보현 부부님? 예, 스님한테 어제 빼앗기고 나서 마음은 좀 홀가분해졌는데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앞에 절에서 도량석 치는 소리에 눈을 뜨면서 도량석 치는 소리가 들리네 하면서 그러고 있다가 나 이제 어제 스님한테 다 빼앗긴데 뭐하지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할 게 없더라고요. 제가 스님한테 빼앗기고 나니까 무엇을 빼앗겼는데요? 그 만법이 다 자신의 마음의 일인데 어찌하여 그
진의 자성을 보지 못하는가 그거 한참 동안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 스님한테 뺏기고 나서 완전 나 다 뺏겼는데 나 완전 뭐 하지 또 그러고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 그 열심히 들었는데 아 죽비 치는 소리 그 소리 죽비 치는 소리 그 소리 그게 뭐지 그거를 또 탐구해야 되나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스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 그 분별 이전 자리에 대한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아니요 없었어요. 아, 전혀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그 법문에 관심을 가지시면 되죠. 법문에. 법문이 등불이니까. 법문은 그래도 열심히 듣고 있거든요. 그럼 관심이 여기에 있으면 마음이 듣고 있지 않을 때도 뭔가 거기 관심은 있잖아요. 예. 관심. 예. 그건 자기가 의식적으로 무엇을 나 이제 이것을 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뭘 하는 게 아니라 관심이 예. 항상 여기에 있으면 내가 뭘 하지라는 생각은 안 들 건데요. 법문 들은 것 중에 뭔가가 소화가 안 되는 것은 궁금한 마음이 남겠죠. 스님 왜 자꾸 저 죽비를 치지? 이게 생각과 상관이 없다. 는 말을 계속 하는데 저게 뭐지? 생각과 이것이 생각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데 하고 뭐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냥 이런 말씀을 드려도 그냥 듣고 치워버려요? 아니 그 생각하고 있어요. 저기에 분명히 뭐가 있는데 저기 뭐가 있지 하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 뭐 이제 뭘 하지라는 생각은 안 들 건데요. 그게 안 풀리고 있는 게 있잖아요. 안 풀리고 있는 게 지금. 네? 예. 지금 못한 숙제가 남아 있잖아요. 풀리지 않은 게 예. 있잖아요. 예. 저게 저 소리에 뭐가 있구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예.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예. 궁금한가요? 예. 그러면 그것이 궁금하느라 이제 뭐 하지라는 생각을 안 들 건데 이제 뭐 하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은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가요? 궁금하면 이제 뭘 하지 무엇을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하나의 방법을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관심이 많으면 그냥 이게 궁금하지 않을까요? 이거 나는 해결이 안 됐는데 스님은 저걸 자꾸 치네. 저걸 자꾸 치네. 나는 해결이 안 됐는데 하고 마음이 관심이 거기 가고 궁금할 거 아니에요. 예. 틈만 나면 그 생각이 나고. 안 그런가요? 그 생각은 하는데 하여튼 그 마음법 그걸 열심히 그걸 하다가 그거 이제 뺏기고 나니까 나 이제 할 게 없네 하면서 그래. 그건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진 않는데. 할 게 왜 없어요? 이 숙제가 안 풀렸는데. 예, 그럼 그 숙제 해보겠습니다. 아니, 자동적으로 자기 마음이 관심이 당연히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공부 시간에도 그냥 뭐 이렇게 치면은 뭐 생각과 상관이 없다 뭐 그런 말 듣고 이제 그냥 끝나버리는가 봐요. 이게 정말 궁금하면 공부 시간이 해결이 안 됐어. 그러면은 공부 시간이 끝나고 나도
이거 왜 자꾸 저걸 생각과 상관이 없다고 그랬지. 뭐라든가 뭔가가 이게 남아서 이게 돌아갈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이게 듣기 싫게 이 소리를 자꾸 그냥 괜히 내겠습니까? 응? 예. 그거를 뭘 가지고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마음에 궁금해야 돼요. 자기 마음에 궁금해야 정말 궁금하지. 그게 의증이지. 그게 대의증이에요. 정말 궁금해서 정말 그 궁금함밖에 없는 그게 대의증이거든. 자기 마음에 궁금해서. 예. 응? 제가 이렇게 이거 쓸데없이 또 드리는 것 같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궁금한 마음, 궁금해야 풀어지지. 그러니까 법문을 그냥 열심히 듣는 거를 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제 법문을 열심히 들으라고는 거의 그런 말씀은 잘 안 드리잖아요. 잘 들어보시라. 들을 때에 잘 들어보시라. 그거는 관심을 갖고 궁금한 마음으로 스님이 지금 무슨 말을 왜 지금 뭐냐 자기하고 이게 통하지 않으니까 이게 통하려면은 관심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냥 들을 때에 그냥 많이 듣기보다는 얼마를 듣든 많이 듣든 적게 듣든 간에 들을 때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잘 들어보시라.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라. 예. 아시겠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정리해 보부님. 아, 네, 스님. 네. 또 눌렀습니다. 네. 제가 아까 그 스님한테 답변 듣고, 또 그 뒤에 법우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듣고 나서, 이게 죽빈가요? 그게 이렇게 탁탁 치셨잖아요. 그때 탁탁 치는데, 그 소리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탁 쳤을 때 그냥 사라지잖아요. 그냥 탁 쳤을 때 어떻게 나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소리가 들리고 그냥 소리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근데 갑자기 딱 드는 생각이 생각도 이런 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생각도 그냥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생각도 그냥 딱 났다가 거기에 관여하지 않으면 그냥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 모든 일도 다 마찬가지지 않을까? 그냥 우리가 뭐 어떤 힘든 일이 와도 그 힘든 일도 그냥 탁탁 이 소리처럼 그냥 생겼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 그냥 그거지 않을까? 모든 일이 다 그렇지 않을까? 이게 탁탁 치는 게 뭔가 이렇게 마음에 탁 오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딱 스쳤는데, 그걸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 또 마지막에 끝나는 시간이어가지고 말을 못해서 지금 이야기 드립니다. 뭐 다 그렇죠. 다 순간 생겼다가 순간 사라지죠. 그렇죠? 네. 그거는 다 그러니까 그렇죠. 다 적용을 해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법회 끝나고 그 2시간 동안 계속 생각을 이렇게 생각이 아닌 생각? 그냥 계속 이렇게 막 맴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그 전에 있었던 모든 뭐 일들이라고 하면 일들, 생각이라고 하면 생각, 번뇌라고 하면 번뇌,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탁 생겼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번뇌직 볼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모든 일이 다 이러하고, 이게 탁탁 이 소리가
그냥 이 자리랑 똑같은 것 같고, 그냥 나라는 거, 사람이라는 거, 그냥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이 죽비 소리를, 탁탁 이 소리랑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 색이 그대로 공하다 이러잖아요. 이 색이 그대로 공하다. 생겼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생긴 적도 없다. 아, 공한 색이다. 이 소리를 따라가면 이 소리잖아, 그죠? 소리를 따라가면. 네. 그런데 생겼다가 사라진다면 생긴 것은 있어야 되잖아요. 생겨서 있을 때는 존재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색이 공이 아닌 거죠. 생겨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색이 공하다는 소린데.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그 감각을 따라 판단을 한 거죠. 감각에서는 분명히 이 소리가 났으니까 그냥 분별을 따라서 판단을 한 거죠.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그래도 그 말을 알아들으시네요. 네. 그렇네요. 또 분별을, 그걸 또 따라갔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기 공부 상태는 네. 법우님은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저는, 초반에 저는 애를 키우면서 그때 전화로 이야기 드렸는데, 애들 키우면서 제가 이제 들으면 기억이 나겠지만 다 네. 기억을 못 하니까. 저 이제 어릴 때부터 되게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이렇게 불우한, 뭐 흔히 말하는 불우한 어린 시절?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항상 약간 애정결핍?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뭐 결혼 생활도 순탄하지는 않았고, 그래서 애들을 키우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애들이 어떻게 공감을 해줘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키우는 게 육체적으로 힘들었다기보다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어서 육아서적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뭐 심리 같은 것도 보고, 그러다가 계속 심리 뭐 치료도 받아봤고, 상담도 받아봤고, 근데 다 근본적이게 해결이 되질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작년에 내면아이라는 책을 읽고 굉장히 마음에 뭔가 와닿는 게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이거는 내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심리학 책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다 답이 없어요. 없고 그러니까 그때뿐이고 그냥 그때뿐이고 다시 또 이제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마음으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머리로 무엇을 알겠던가요? 머리로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 현실은 내가 깨달아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뭔가 뭐 무의식은 현실의 창조다? 약간 이런 것? 그 심리에 보면은 약간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애들이 무의식이 나오고 있는 거다란 거예요? 내 무의식이 현실을 창조하고 있다. 약간 이런 것들.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보이는 행동도 결국은 다 나다. 내 행동이다. 나의 행동이 반영이 되어서 나오는 거다. 그리고 상대방이 잘못한 게 아니라, 다 내가 알아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런 것이 보여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어렴풋이 모르겠어요. 심리학 책에는 뭐 그렇게 자세하게 나온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 게 이제 어렴풋이 좀 알아졌어요. 그냥 이거는 이거 내 행동을 바꾸면 되는데 나를 바꾸면 되는데 이거는 진짜 이거는 나를 바꾸면 되는데 이게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은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은 자기 무의식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 자기 무의식을 바꿔야 된다는 게 되네. 그러면 자기 무의식을 어떻게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진짜 안 됐거든요. 근데 올해 초에 이제 어떤 일이 이때 말씀드렸는데 어떤 이제 좀 일이 생겨서 근데 그래도 그 심리학을 공부하고 내면 아이를 읽고 나서 굉장히 마음은 되게 많이 편해졌어요. 진짜 많이 편해졌는데 다시 이렇게 올해 초에 굉장히 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다시 불안해지는 거예요. 다시 처음처럼 불안해지고 다시 두렵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초조하고 그러니까 그냥 할 일이 생기면 불안하니까 자꾸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제가 피하려고 자꾸 유튜브를 보게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또 마음이 또 두근두근 막 두렵고 이러니까 계속 그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다시 이제 제가 이제 심리 쪽을 계속 이렇게 책을 봤었기 때문에 심리 쪽에 관련된 그런 영상을 몇 개 보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이게 결국에 드는 생각이 이거는 근본적인 게 아니다. 본질이 아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이라는 거는 하루에도 뭐 수백 번, 수천 번 계속 올라오는 거고 이거를 다 없애고 이거를 다 어떻게 제거하는 거는 이거는 이게 근본적인 답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과거까지 다 내려가면은 그건 내가 평생 걸려도 해결할 수 없다, 이거는. 뭐 내면의 정화 작업, 뭐 이런 것도 되게 도움은 많이 됐어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됐는데, 이걸로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우연히 이제 알고리즘으로 해서 이제 법문을 듣게 됐거든요. 이제 법문을 듣다가, 마음에 탁 오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진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법문을 들어요. 저녁 자고 있을 때까지 걔가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법문을.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정말 그렇게 한 두세 달을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 듣고 있다가, 어느 순간, 법문 들은 지 한 달 정도 됐을까요? 그때 말씀드렸는데, 약간 좀 분별이 약간 깨지는, 약간, 경험인지도 모르겠고 경험이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되게 큰 사건이 제가 엄마를 용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저는 진짜 제 인생에서 제가 엄마를 용서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법문을 딱 듣다가 어느 순간 파노라마처럼 과거로 기억이 회상이 쏙 되는 거예요. 네. 장면처럼. 저한테 이제 안 좋았던 사건들이 이제 굵은 게 되게 있어요. 이게 몇 개가 굵은 게 있는데 그 굵은 사건들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싹 스치면서 이거는 이거는 그냥 일어난 일이었네. 내가 붙잡을 게 아닌데 붙잡고 몇십 년을 살았네. 네. 이거 그냥 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냥 그건 일어난 일이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왜 이거를 몇십 년을 잡고 내가 이 사람인 양, 내가 왜 이런 사건의 사람이고 이 사건을 겪어야 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인 양 살고 있었지?
갑자기 생각이 딱 들면서 정신이 딱 이렇게 차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굵직굵직했던 사건들에 엄마도 있었고 남편도 있었고 있었는데 다 그냥 용서할 것도 없고요. 그냥 고맙더라고요. 감사하고 그 사건들이 있어 나 지금 이거를 알 수 있는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 들면서 너무 막 그냥 모르겠어요. 느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막 눈물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그냥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아무 일이 없던 일이 돼버렸어요. 그 일이.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거짓말처럼 진짜 거짓말처럼 모든 일이 다 해결이 됐어요. 그냥 이게 진짜 손바닥 뒤집듯이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아니 근데 이렇게 정말 어제랑 오늘이 너무 다른 거예요. 어제는 분명히 내가 그런 애였는데 오늘은 너무 거짓말 같은 거예요. 그게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근데 왜 그러고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왜 그렇게 내가 그런 사람이냐 하고 살았지? 왜 그렇게 내 상황을 내가 그렇게 만들었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상황이 딱 바뀌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리고 나서 본문을 이제 계속 듣다가 보니까 약간 이 성품자리라는 게 이렇게 그냥 탁 마음에 와닿는 순간들이 이렇게 몇 번씩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불교 신자도 아니었고 뭐 불교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고 우연히 법문을 들었던 건데 이제 법문을 듣다 보면 뭐 견성이라는 것도 나오고 뭐 깨달음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했나 안 했나 갑자기 그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법문을 들어보면 그걸 굉장히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분이 이렇게 다 많고 이제 그래서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나는 솔직히 깨달음이고 뭐고 나는 그냥 내 문제를 사실 해결해서 나는 지금 너무 좋은데 자꾸 법문을 듣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것들이 강조가 돼서 나오고 이거를 알아야지만이 이 자리를 확인할 수 있다. 막 자꾸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뭐지? 나는 경험을 한 건가? 안 한 건가? 난 뭐 깨달음이고 견성이고 그런 건지 모르겠고 나는 사실 지금 내 40년의 숙제가 어떻게 보면 숙제도 아니지만 그게 한순간에 풀린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그냥 저한테는 제 인생의 혁명이죠. 근데 이제 자꾸 들어보니까 그런 것들을 깨달아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나는 이거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자꾸 분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스님 영상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제 스님 영상에서 이렇게 뭐죠? 견성 체험? 뭐 이렇게 전화로 하시는 어떤 법우님하고 전화로 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영상이. 그 영상을 보고 이제 제가 한번 따라 해봤거든요. 저녁에 이제 따라 해봤는데 희미해지는 그 본성자리라고 해야 되나요? 뭐 성품자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 희미했는데 그게 제가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뭐 견성인지 아닌지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일단은 이제 전화를 계속 듣는데 그게 약간 확연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걸 계속 제가 따라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뭐 벽에도 내가 있어요. 뭐 어디에도 내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스님이. 그 이야기하다 보면은 진짜 내가 있네? 벽에도 내가 있고 벽 뒤에도 내가 있고 우주에도 내가 있고 구름에도 내가 있고 뭐 그 법우님처럼 막 흐느껴 오시잖아요. 어떤 법우님들은 막 이러면서 되게 사실 그러진 않았어요. 사실 그러진 않은데 그냥 느낌적으로 있네? 있네. 저기도 있고 조명에도 있고 다 다 나네? 난 거 같네? 약간 이런 생각은 되게 들었지. 막 그 부부님들처럼 막 울고 막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안 우니까 제가 막 못 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또 막 울어야 될 것 같은데 막 안 울어지니까 네. 좀 이상한 거예요. 또 그래도 다 이렇게 그래서 몇 개를 봤어요. 근데 몇 개를 다 봤더니 뭐
다른 분들도 조금 막 격양되셔가지고, 음. 있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러지 않았는데, 그럼 난 또 못 깨달은 건가?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안 되겠다. 이거는 그냥 스님 법문 계속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떠세요? 어떤 게요? 뭐든, 무엇이든. 지금 보니까, 이게, 깨달을 것도 사실 없는 게요. 그냥 다 누구나 있는 거잖아요. 다 누구나 있는 거고, 다 누구나 쓰고 있는 거고, 다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이게 사실 깨달았다고 할 만한 것도 없는 거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근데 깨달아야 되는데? 근데 견성해야 된 것 같은데? 확실한 막 울고 있는 그런, 흐느끼는 막 그런 거 있어야 되는데, 약간 그렇게 분별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근데 또 그 분별에 또 분별하는 제가 보이더라고요. 또 근데 그 분별에 또 분별을 하고 있고요. 또 근데 그 분별에 또 분별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시 원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요즘은 좀 그러고 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다시 계속 분별하니까 또 제자리네? 또 제자리네? 이것도 분별인가? 이것 좀 뭔가 안 것 같은데? 아니야, 이것도 분별이네? 또 분별이네? 좀 이러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 분별 속에서는 끝이 납니까? 안 나요. 정말 안 납니다. 분별 속에서는 끝이 안 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탁 하는 소리가 뭔가 탁 왔던 게 그냥 탁 이것도 분별이잖아요. 이게 탁 소리, 그냥 탁 분별인데 그냥 없잖아요. 어디로 사라졌는지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분별도 그냥 분별이구나 하고 그냥 끝. 약간 이런 느낌이 이제 제가 들어서 말씀을 이제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요. 그 아르마리, 분별 같은 거를 말합니다. 그것을 따라가면 끝이 없어요. 우리 왜 생각을 따라가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이 없잖아요. 이 아르마리는 끝이 안 나요. 또 새로운 거 나오고 새로운 거 나오고 새로운 거 나오죠. 그래서 내가 깨달았나 안 깨달았나 요거는 이제 분별 속으로 딱 들어간 거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서는 끝이 안 나요. 네. 그래서 분별을 쉬라. 쉬는 자리가 그 출발점이고 이 소리와 같잖아요. 이게 분별이죠. 네. 분별 자리나 맞습니다. 사실은 분별 자리나 분별 이전 자리나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근데 분별심 생각 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딱 벌어지죠. 내가 깨달았나? 안 깨달았나? 그러면 이제 자기가 속지 않는다면 정말 마음에서 거기에 딱 관심이 없어지죠. 내가 깨달았나 안 깨달았나의 관심이 탁 없어지죠. 왜? 깨달으나 안 깨달으나 한 자리인 것이 자기가 경험적으로 확실하니까. 그 마음에서 내가 깨달았나 안 깨달았나 이런 것에 흔들림이 없어지죠. 예, 흔들림이 없어지죠. 누가 나 깨달았다고 해도 깨달았지 않았다고 해도 아무런 흔들림이 없죠. 네.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저분은 저렇게 흐느끼는데 나는 혹시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도 그거 자기 분별심이지. 근데 자기가 쉴 자리가 생겼다면, 자기가 안식처가 생겼다면, 그 분별 쉬면 흔들림이 없죠. 그거 따라가지 않으면. 사실,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 여기 정지 어제부터 했잖아요. 저번 주에 이제 법문 처음 들었는데, 이제 그 전에는 영상 많이 봤었고, 이제 참여는 저번 주부터 했는데, 이게 어제부터, 그니까,
사실을 제가 아까 오후 시간에 스님한테 했던 질문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너무 편안하다. 뭐 아무 일이 없고 그냥 뭐 자신감이 제가 원래 없는데 그냥 자신감도 생기고 그냥 하면 되지 뭐 이런 일들을 계속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냥 계속 이 자리에 있으면 된다. 뭔 일이 생겨도 다시 내가 돌아올 자리가 있으니까 약간 그런 고향 같은 느낌이 아까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빼앗겨야 된다고 하면 빼앗기고 싶다라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저번 주 법문 들을 때까지만 해도 아니네요. 오늘 오후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편안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온라인 이게 행진을 계속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고 또 뭔가 이렇게 다른 법원님 이야기도 들으면서 계속 뭔가 이게 끈이 있으니까 계속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더라고요. 계속 의문이 들면서 이 분별자리가 어떤 분별자리인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헷갈렸는데 좀 그 부분이 되게 헷갈려가지고 머리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근데 이거 계속 이렇게 스님 이야기하고 법원님들 이야기 들으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조금 뭔가 이게 분별이구나. 이걸 좀 어느 정도 좀 감을 잡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분별이었구나. 이건 분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분별이었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와닿는 게 계속 들으니까 좀 그게 좀 이어서 들으니까 그런 좀 좋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이렇게 자꾸 끊기니까 이걸 생각을 못 했었는데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하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참여하는 게 좋아요. 네. 우리는 자꾸 자꾸 잡으려고 하거든요. 확신을 가지려고 하고. 네. 이제 확실하다. 뭐 이런 걸 잡으려고 해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잡았다 하면 또 양면이 생깁니다. 뭘 잡았다 하면. 네. 근데 또 그런 과정을 안 거칠 수는 없어요. 그 분별 이전 자리 거기선 편안하죠. 네. 예. 근데 분별에 안 속고 분별 이전 자리에 있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자꾸 네. 속으니까. 네. 그런데 우선은 지금은 아마 그게 필요할 거예요. 그 분별에 속지 않고 분별 이전 자리에 있는 게 필요할 거예요. 네. 근데 자기가 가다가 보면은 알게 돼요. 그것 또한 놓게 될 거예요. 또 거기서 또 가다가 보면은 또 그것 또한 놓게 될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놓고 또 뭔가 미세하게 다른 거를 또 의지하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꺼번에 훅 네.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뭐 해보세요. 자기한테 네, 오는 알겠습니다. 대로. 예. 이 공부가 이렇게 짧게 끝나지 않아요. 근데 끝도 없이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죠. 이렇게 습관적으로 취사 분별 집착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데 점차 이제 큰 것들은 좀 안 속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작은 것에 속고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평소에 좀 그러니까 순경계라는 게 마음이 편안할 때잖아요.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정신을 안 차리고 있기가 쉽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좀 어. 정신이 너무 편안하니까 그냥 분별을 안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큰 돌이 있다가 항상 그 큰 돌이 있을 때 얼마나 불편했어요. 그 큰 돌 하나만 없어져도 다 없어진 것 같고 이제 너무 편안하고 좋잖아요. 그때는 네. 더 작은 돌은 안 보이니까. 근데 그렇게 네. 가다가 보면 그 다음에 더 작은 돌도 보이겠죠. 그거 있다가 없으면 다 없는 것처럼 편안하겠죠. 근데 또 그 다음 작은 돌이 보이겠죠. 네. 뭐 꼭 이거는 그냥 모양새로 설명을 한 거고, 그러니까 편안함에 안주하기가 쉽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알겠습니다. 뭐 공부가 되는 것 같다, 집착이 없어진 것 같다, 편안하다, 이거 다 경계예요. 다. 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또 더불어서 이렇게 대화도 하고 다른 분들 하시는 것도 보고 하다 보면 그게 전부 반면교사가 되거든요. 자기를 비춰주는 네. 거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꾸준히 한번 해보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질문하실 분들 다 하셨나요? 말씀하실 분들? 하루 종일 하니까 하루 종일이라도 중간에 쉬는 시간도 많이 있었잖아요. 어떻습니까? 이제 일주일에 2번 할 때 하고 이렇게 2박 3일간 지금 2박 3일이라 봤자 금요일 저녁 뭐 오늘만 하루 종일 했죠. 내일 오전까지만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한 3박 4일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주말에 3박 4일 하면은 낮에는 참여들을 잘 못하시니까 이제 주말에만 하다 보니까 좀 참여하기 쉽게 2박 3일만 하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1번 또는 2번 참여하시는 것하고는 많이 다를 겁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참여들도 하셨겠지만 그리고 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 마시고 할 말이 없더라도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공부하고 있는 상태가 드러나거든요. 그게 드러나서 조금 이렇게 점검이 되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자기식으로 자기 생각에 자기식으로 그냥 해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는 머리로 공부해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머리로 분별로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전 시간 또 있으니까 한 번도 말씀 안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또 내일 오전에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